안녕하세요. 검도의 교촌 김진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에 준비한 거는 어떻게 막고 또 공격까지 할 수 있고 많이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나 혼자 검도 시작할게요. 대한검도에서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막으면 이제 반칙을 굉장히, 그렇죠, 심판 선생님들이 상의 없이 반칙을 주죠. 조금 더 모범적이면서 멋지고 또 바른 검도를 추구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또 뜻이 있는데, 그래서 막는 방법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할게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섭외했습니다. 미야자키 킴입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막는 방법, 그렇죠. 지금부터는 칼을 이렇게 당기거나 왼손이 올라가거나 혹은 상대가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막음이 있거나 상대의 칼이 오지 않았는데도 미리 막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반칙이 과감하게 반칙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또 자세를 갖춰서 치는 거에, 공격적인 거에 검도를 둔다, 발음을 둔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칼을 앞으로 뻗는다, 그렇죠. 칼끝을 당기는 게 막는 게 아니라 칼을 앞으로 뻗어내면서 시작점을 제압을 한다. 이 칼끝선을 여유를 두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천천히 막거나 이렇게 막지 않고 그 찌른다는 마음으로 해서 칼을 생각보다 빠르게 올려주셔야 돼요. 왼쪽 눈을 좀 찔러보겠다는 마음으로 탁 밀어요. 이렇게 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칼의 각도가 몸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칼끝선을 상대방 앞에다 둔다라는 개념을 저는 가지고 연습을 해요. 칼끝선이 앞에 있다, 상대한테 조금 더 답답함을 좀 주고 싶은, 벽과 같은 마음을 주고 싶어가지고 좀 요렇게 하는데, 한번 뭐 시간이 되시거나 연습할 때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로는 제자에서 막지 않는다. 항상 발을 먼저 사용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중단 상태에서도 칼을 막기보다는 발로 막는다. 막을 때도 들어가서 막는다. 제자리에서 이렇게 막으시려고 하기보다는 움직임을 통해서 막아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또 상대의 공격이 있다 그러면은 물러나면서, 혹은 1번 물러나고 두 번째 막아도 되고요. 공격이 들어올 때는 앞으로 나가면서 막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거는 건 안 됩니다. 자꾸 걸기보다는 앞에서 막아서 받아서 가고. 막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음과 동시에 항상 공격적인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너질 수 있다고 보지만 막음에서도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꼭 두고 계셔야 돼요. 막음으로 끝나지 않게끔.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음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적인 것들을 봐야겠죠. 이 사람이 치려고 하는 과정, 나오는 과정들을 보고 그때 막음이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큰 맥락이죠. 막음과 동시에 기회를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번 전일본 선수권 대회도 갔다 왔는데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방어적인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칠 때는 치고 막을 때는 잘 막는, 다케노우치 선수에 대한 한국에서 그 세계 선수권 대회 했을 때도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막아내는 과정인데 앞에서 제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돌아와서 손목을 치려고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다케노우치 선수는 칼이 돌아온다 그러면 여기서 잡아서 빼서 돌리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더라고요. 답답함이 와서 다른 쪽으로 온다라는 거를 지극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막는 게 있어요. 일본에도 계속 이렇게 막는 게 이제 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확고하게 막지는 않는데, 그래도 많이 앞으로 만들어 가면서 거기서 오는 답답함을 기가 막히게 기술을 가지고 치더라고요. 막음과 동시에 공격적인 게 되는구나 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압박을 줬는데, 세미를 줬는데 놀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올랐어요. 올랐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시고, 이 사람의 셈에서 나도 놀랐으면 놀란 상태에서도 안 온다 그러면은 갈 수 있어야 돼요.
놀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앞으로 뻗어내는 과정에서 앞을 제압을 하고 상대가 타이밍적으로 못 나오거나 혹은 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압박이 나왔을 때 막은 상태에서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미야자킴 우리 미야자킴이 압박을 하게 되면 저도 놀래잖아요. 놀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멈춤과 동시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갖고 계시라는 틈이 있다 그러면은 공격을 한다. 그럼 두 번째 예가 있죠. 상대도 같이 놀래서 같이 막아요. 서로 압박해 가는 거에서 같이 놀래서 막는다고 이렇게. 자, 이런 상태가 나오죠. 이런 상태에서 일본 선수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가는 머리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거는 수없이 운동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중요한 거는 손목의 부드러움이에요. 어깨 힘이나 이렇게 힘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손목을 가지고 탁 돌려치는 게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유스케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에서 손목 치는 것도 맞죠. 케시로 선수가 이렇게 맞고 가려고 하는 거를 그냥 손목을 이렇게 치잖아요. 막으려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돌려서 손목을 쳤거든요. 과감하게 빵 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정적으로 막음과 움직임과 이런 거에서 틈이 나왔을 때 상대가 자꾸 들거나 이렇게 맞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보고 친다라는 거죠. 방어적인 것들을 멋지게 하되 거기서 오는 포인트를 또 만드는 자세, 또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상대의 압박을 해서 내가 놀랬다. 멈추지 마시고 거기서 간다. 상대의 압박이 있으면 놀랬다. 다시 간다.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막아내는 과정에서 기회까지 갈 수 있다. 서로 순간적으로 압박을 같이 했는데 막았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머리치기. 막음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나 칼끝선이 많이 빠지는 선이 나오죠.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손목 같은 경우가 되죠. 나도 분명히 방어를 했지만 서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돌려서 손목으로 다시 한다. 바르게 방어를 하지만 거기서도 공격적인 준비와 연습을 한다.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끔 이렇게 무너지거나 앞으로 너무 쏠리지 않게끔 바른 자세에서 막아내는 과정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막는 데 있어서는 여지를 두지 마세요. 천천히 막는다 없어요. 들어오는 속도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머리치기를 한다는 생각을 탁 밀어가지고 선을 제압한다. 손목의 유연성 운동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되시면은 이렇게 올려서라도 하면은 되게 부드럽게 잘 올라가거든요. 이런 연습을 좀 하면서 나중에 이런 연습이 잘 되면 이 느낌을 가지고 빼서 하는 연습이 되겠죠. 앞에서 나오는 연습, 또 앞에서 나오는 손목치기라든지 또 뻗음과 동시에서 옆으로 치지 마시고 막았으면은 갈 때는 정면으로 가는 이러한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도 이런 연습들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레벨업이 됐다고 해야 되나? 뭐 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막음과 동시에 허리치기도 너무 좋아졌어요. 앞에서 제압이 된다는 거죠. 앞에서 제압이 되고 돌려서 허리치기. 요즘에 저 되게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물론 뭐 거무님 상대로 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성장해야 돼서 무너지지 않는 거죠.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방어적인 것들을 연습을 하고 방어적인 거에서 끝나지 않고 또 기회에서 공격까지 갈 수 있는 막음과 동시에서 틈을 또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주제가 방어긴 하지만 너무 방어만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공격적으로 또 제압해 나가고 압박해 나가는 과정에서 검도의 성장을 이루셔야 되는 게 첫 번째지만 또 방어적인 것도 또 탄탄히 하면서 또 그 방어에서 끝나지 않고 공격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좀 많이 늦었지만 이쁘게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